이러다 나 죽겠어. 문 좀 열어줘. 영하 20도 냉동창고 안에서 김정옥 할머니는 손이 얼어붙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민호야. 이 할미 좀 살려주련. 김정옥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냉동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얼음으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잠궈지는 소리. 노인네,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는다고 달라질 거 있어? 잠자코 있다. 저 세상 가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잠자코 있는 손자의 침묵이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보다 더 매섭게 살을 찢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이야기는 며칠 전 평범한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정육점 안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옥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쇠고기를 부위별로 나누고 돼지고기를 손님들이 좋아하는 크기로 썰어내는 모습은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정육점은 정옥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운영해온 이 작은 가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비록 요즘은 대형마트에 밀려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동네 터줏대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10살 손자 김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호야,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정옥 할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 버른 망치고 계시네요. 며느리 박경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38살의 경희는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귀찮음과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경희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나마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낡은 정육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꾸던 삶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그녀를 점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야, 어서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해. 늦겠어. 경희의 말에 민호는 할머니를 뒤돌아보며 아쉬워했지만 결국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정육점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오늘도 고기가 신선하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등심 500g만 주세요. 할머니는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정성껏 고기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40대 초반의 아들 김철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생활비, 아들 학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도와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내의 불만도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정옥 할머니는 잠시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토지 수용 및 보상 예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서를 펼쳐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명의의 논밭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무원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터였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경희는 시어머니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과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은 어땠어? 그저 그래. 요즘 계속 이런 식이야. 철수의 한숨 섞인 대답에 경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자 민호마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손자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까지. 할머니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소란스러운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자신의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곧 받게 될 보상금으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과연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옥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경희가 거실 한쪽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경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수익자는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잘 처리하면 되겠지?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뵙죠. 통화를 마친 경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태연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저는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경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처럼 수익자.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건망증을 언급한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말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고 그저께는 현관문 열어놓고 주무셨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돼. 경희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도 없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잔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할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민호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픈 거야? 아니야,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기도 하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건강한 게 확실하면 우리도 안심하고. 정옥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갑자기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죠.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서류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더 깊숙한 곳에 숨기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오후에 들은 경희의 통화 내용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처럼 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할머니는 정육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저녁 경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은 또렷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할머니, 괜찮아요?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민호는 학교 잘 다녀와. 할머니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오전 중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요즘 어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철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병원 가보실까요? 미리 예약해놨어요. 그래, 가보자.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걱정한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경희가 또 전화를 받는 모습을 할머니가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구석진 곳에서 통화했습니다. 내일 오후면 될 것 같아. 병원 간다고 했으니까 시간 여유도 있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호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한 적 있니? 없어요.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요. 민호의 대답에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손자 눈에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경희의 수상한 통화, 갑작스러운 치매설, 그리고 내일 병원 방문. 무언가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던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육점 문을 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세요? 경희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자신의 실수로만 받아들일 테니까요. 대신 서둘러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할머니의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후 2시 정옥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희가 갑자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기 전에 냉동창고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넣어둔 고기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봐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해 볼게. 냉동창고는 정육점 뒤편에 있는 작은 방 크기의 냉동시설이었습니다. 영하 20도로 유지되는 이곳에는 대량으로 구매한 고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꺼운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소에도 몇 분 이상 있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고기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네. 신선하게 잘 보관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냉동창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왜? 할머니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가서 밀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문이 안 열려.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냉동창고 문 때문에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민호의 어깨를 잡고 위협적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잘 들어. 내가 지금 할머니를 구해주면 아빠까지 죽을 수 있어.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은 거 알지? 그 사람들이 아빠를 해칠 수도 있어. 민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갇혀 있잖아.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야. 하지만 내 아빠는 아직 젊잖아. 누가 더 중요해? 경희의 차가운 논리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엄마. 하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해. 내가 말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져. 알겠어? 냉동창고 안에서는 할머니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문을 잇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김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몸이 점점 떨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가장 많이 따라주는 손자라면 분명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밖에 민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위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의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춥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좀 도와줘. 그때 민호가 참지 못하고 냉동창고 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재빨리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 괜찮아. 조금만 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약해진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뿌리치고 냉동창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경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호가 울며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냉동창고 문이 고장 났나 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경희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 몸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고마워. 민호야. 경희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냉동고라 문이 가끔 고장 나나 보네요. 수리 맡겨야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잠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몸이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냉동창고에 가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냉동창고 사건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경희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내일로 미루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계획이 실패해서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해치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문이 고장난 것일까? 하지만 엄마의 위협적인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빠까지 죽을 수 있다는 말이 특히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갑작스러운 치매설, 그리고 오늘의 냉동창고 사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경희는 평소와 달리 부쩍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놀라셨죠? 냉동창고 문이 갑자기 고장나다니. 할머니는 경희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다행히 민호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경희는 마치 자신이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제 민호에게 했던 위협적인 말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응, 괜찮다.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경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냉동창고에 들어가신 걸 잊어버리셨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경희가 부탁해서 들어간 것인데 마치 자신이 멋대로 들어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고기 확인해 달라고 해서.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경희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경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며느리가 분명히 부탁했는데 경희가 더욱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신 일도 있었고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끌어 들어갔는 걸요.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치매 초기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경희의 말에 철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대요. 민호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제 엄마의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 일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거실에서 또다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치매설은 잘 먹히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는 우연히 이 통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치매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고 치매라는 핑계로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에서 토지보상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죽으면 이 돈이 누구에게 갈까?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손자 민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민호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냉동 창고에서 일어난 일, 정말 문이 저절로 잠긴 거니?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저절로.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민호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경희가 또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정말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되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새벽 2시 정옥 할머니는 작은 발걸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할머니는 재빨리 일어나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호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민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민호야.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뒀어요. 민호의 고백에 할머니는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면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이런 끔찍한 협박을 받았다니. 민호야,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는 손자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봐. 민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 사이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트라우마를 받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고한 아이를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할머니,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민호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봤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도장도 몰래 찍었대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없었는데. 민호야, 그 서류 어디 있는지 아니? 엄마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저도 우연히 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핑계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어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호야, 이제 할머니가 책임질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빠는 괜찮을까요?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물론이야. 아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진실을 알면 더 안전해질 거야. 할머니는 민호를 달래고 다시 재워보낸 후 혼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정체를 알았으니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보험 서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동창고 사건의 증거까지. 새벽이 되도록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육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약자로만 본 것이 실수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얕봤던 것입니다. 경희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준비 되셨어요? 응, 갈 준비 다 했어. 할머니도 연기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누가 더 나은 배우인지 겨루어 볼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경희가 잠시 외출한 사이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행동에 옮겼습니다. 민호야, 엄마 방으로 안내해 줄래? 네, 할머니. 이쪽이에요. 경희의 방에 들어간 할머니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민호의 말대로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2억 원, 수익자는 박경희. 정말 있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몰래 찍은 것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여기 있었던 거 비밀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이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냉동창고 사건의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철수에게 부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옥 할머니는 아들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철수야, 며칠 전 냉동창고 문이 고장났을 때 CCTV에 혹시 찍혔을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확인해 볼게요. 철수가 사무실로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만약 영상에 증거가 있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희가 할머니가 냉동 창고에 들어간 후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잠그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둔 증거가 명백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나중에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철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이제 믿겠니?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어. 경희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아. 철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응, 2억 원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경희야.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단순한 시어머니 갈등을 넘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어머니, 그 보험 설계사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찾을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민호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경희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와 철수 그리고 민호가 함께 경희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보험 계약서에는 보험 설계사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자. 할머니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으로 번호를 눌렀고 할머니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미정 설계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김정욱인데요. 제 보험건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미정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김정욱님.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제가 직접 갔었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최미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최미정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분이 대신 오셨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직접 서명한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최미정이 점점 궁지에 몰리자 할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녹취 중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녹취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무슨 부탁을 받으셨나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도장을 대신 찍어달라고. 마침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정 씨,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최미정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계약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증언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정은 자신도 범죄에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믿겠니? 내 아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이제 3가지 완벽한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문을 잠그는 CCTV 영상, 위조된 2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증언까지.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 아니면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해볼까? 철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틀 후 큰집 제사 때까지 기다리자.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싶어. 할머니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완전한 응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시간 잊지 마세요. 치매 검사 받아야죠. 응, 알겠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틀 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민호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엄마가 나쁜 짓 못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민호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면 돼.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완벽한 복수를 해내겠다고. 밤늦게까지 할머니는 제사 당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공개하고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제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이틀 후 오후 철수의 큰 집에서는 할아버지 제사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것처럼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집 거실에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철수의 형님 내외 사촌들, 그리고 여러 친척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옥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저냥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벌어질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친척들 앞에서 모범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요즘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기억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큰 병원에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경희의 말에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정옥 이모가 치매라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정옥 할머니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까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경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조용히 해. 내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냉동 창고에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문이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이 저절로 잠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잠근 겁니다. 영상 속에서 경희가 냉동창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친척들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경희 씨가 정옥 이모를 가뒀다고? 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할머니가 보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나세요? 수익자가 누군지도 보세요. 친척들이 계약서를 돌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2억 원? 수익자가 며느리? 정옥 이모가 직접 가입한 거 아니야? 도장이 위조된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도 녹음해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최미정의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니 도장을 대신 찍어달라고 해서 친척들이 경희를 돌아보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보험금 때문에? 경희는 점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경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위조된 보험 계약서, 보험 설계사의 증언까지 3가지 증거가 모두 경희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면 아빠가 죽는다고 했어요. 아이의 증언에 친척들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린애까지 협박했어? 당장 경찰 불러. 친척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희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가게도 망해가고. 하지만 친척들은 경희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이건 살인미수야. 당장 경찰서 가자. 철수의 큰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살인미수 사건 신고하겠습니다. 경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경희가 정옥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내 손자까지 협박한 걸 어떻게 용서해? 경희는 고개를 숙이고 연행되어 갔습니다. 친척들이 정옥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정옥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이제 됐어. 내가 몰랐으니까. 민호도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응, 이제 우리 민호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할머니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옥 할머니에게 중요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확정 통지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상 금액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15억 원의 현금 보상과 함께 신도시 택지 분양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서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맞나요? 그런 것 같아. 시골 땅이 신도시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몇 달 전에 받았거든.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경희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어. 혹시 돈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까 봐. 철수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만약 경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육점 빚도 다 갚을 수 있겠네요. 그래, 그리고 민호 교육비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어. 할머니는 손자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도 할머니와 아빠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야, 민호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몇 일 후, 할머니는 보상금으로 정육점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서 가게를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민호의 교육비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다 해. 할머니가 다 뒷받침해 줄게. 철수도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가게 일은 제가 다 할게요. 한 달 후, 정옥 할머니와 철수, 민호는 손을 잡고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할머니를 구해줬잖아.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셨어요? 철수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지. 인생은 누가 마지막에 웃느냐가 중요해. 정육점도 새로 단장한 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깨끗해진 시설과 신선한 고기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일을 도왔지만 이제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협박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다시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작문 숙제 나왔는데 할머니 이야기 써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세히는 쓰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욕심은 눈앞에 돈을 줬지만 성실함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경희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복수에 대한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민호가 가끔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철수, 민호로 이루어진 3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한 명이 빠졌지만 오히려 더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민호와 함께 새로운 가게 구경 가볼까 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거든. 정말요? 좋아요. 할머니는 손자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